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도리도리 까꿍합니다. 네, 네. 요즘은 진짜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어저께 우리 포항불교 3연합회 주최로 해서 우리 철길 숲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단에서 진각정 우리 포항교구에서 참가를 했는데 보사님도 한번 다녀들 와 보셨어요? 네? 많이 갔다 오셨네요. 네. 제가 홍보를 불국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해양하고 이제 늦게 이제 알게 돼서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뭐 저도 사실 뭐 일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제 서울 잠깐 다녀온다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한 2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가고는 좀 씻고 염송하고 잠을 살짝 이렇게 눈을 붙였더니만 정신이 멍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정신 좀 차리려고 이제 커피를 한 잔 이제 내려 먹고 그래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가 또 염성 소리도 크게 하니까 더 정신이 드네요. 왜 뭐 사람마다 습관 들이기 나름인데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면은 정신이 들 때가 있죠. 그죠? 7사람 정신이 드네요. 예. 뭐 습관 들이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한 잔을 하면은 정신이 왜 들까? 그걸 제가 오늘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 이 커피가 맛이 어때? 쓰죠? 그죠? 쓴데 왜 좋아요? 쓰니까. 쓴 커피가 자꾸 마신다고 습관을 들인다고 단 커피가 되지는 않겠죠. 물론 그게 설탕 듬뿍 타면 단 커피가 되는데 설탕 듬뿍 타고 하는 것은 또 몸에도 안 좋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는 게 좋다는데 쓴 커피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맛이 써서 그렇구나. 그죠? 써서 그렇구나.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쓴맛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쓴맛을 본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습니까? 첫 시작부터 쓴맛을 봤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 중에 한 번 이야기가 커피의 쓴맛이 단맛이 되진 않지만 쓴맛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커피의 고수가 된다. 인생의 쓴맛을 즐길 줄 알게 되면 인생의 고수가 됩니다. 인생엔 살다 보면 단맛도 있지만 달콤할 때도 있지만 쓰디쓸 때가 많죠. 그죠? 16사람이 쓰디쓰답니다. 자, 인생은 삶의 그 과정 속이 좋은 것도 있고, 그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희내락, 애오구가 뭐 다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막 수시로 막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고라는 것을 내가 즐길 줄 알 때, 내가 인생을 참 즐길 줄 아는 참맛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구나, 성숙되어 가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쓴 맛을 시작과 동시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끔 하고 그 쓴 맛을 또 즐기는 것이 내가 그 분야에 또 인생이란 전체에 고수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쓴 맛이 됐든 단맛이 됐든 그죠? 내가 내 삶은 내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을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쓴맛이 됐든 단맛이 됐든 그죠? 내 남의 인생 같으면은 상관없는데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금
삶의 과정 속에서 맛이 좀 쓸 때 그걸 이제 즐기셔야 돼요. 쓴 것을 그냥 배척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쓴 맛을 우리가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내가 보살님한테 이렇게 할 때 보살님 상징이 뭡니까? 아, 보살님 최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저한테 해보세요. 최고, 보살님 최고. 찡 합시다, 찡. 예, 최고. 이게 다음 한편은 이거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건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엄지 손가락이 엄지척 최고인데 왜 최고냐면요. 엄지 손가락만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 어루만질 수 있답니다. 엄지 손가락만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 이렇게 만져줄 수 있대요. 혹시 다른 손가락으로 한번 네 손가락 만져보세요. 만져지나 억지로 만지려면 만져져요. 만져지는데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은 네 손가락을 다 만질 줄 아는데 다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경우에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제일 위에 오르기도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이 네 손가락 밑에 들어갑니다. 네 손가락을 숨긴다는 거예요. 숨길 줄 안다. 그러니까 그 주역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데 이게 휘겸이라는 거예요. 휘겸. 엄지손가락 휘, 겸손할 겸. 엄지손가락이 지도자의 자질을 상징적으로 네 손가락을 다 어루만져-주면서 네 손가락을 국민을 백성을 하늘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다. 그죠? 휘겸과 하나 노겸, 수고를 노력한다는. 내가 수고로운 일을 하더라도 늘 겸손하는. 우리는 조금 내가 얼굴 드러낼 수 있는 일, 수고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누가 몰라주면 섭섭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사람은 다 누구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심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한 개인이 전부 다 갖춰야 할 그러한 덕이다, 자질이고 덕성이다, 그죠? 엄지손가락처럼 내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다 이렇게 구석구석 어루만질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낮추고 하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받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받들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누구나 다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남편도 엄지척이고 아내도 엄지척이고 자식도 엄지척이고 부모님도 엄지척이고 시어머니도 엄지척이고 며느리도 엄지척이고 다. 그죠? 그러한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달 말쯤에 우리 울산에 정신 장애자 재활 그 복지시설을 우리 진가복지재단에서 이제 울산에 우리 거기 시민당이 중심이 돼서 수탁을 받아서 그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을 열었는데 제가 그 초청장을 받았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날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근데 거기 그 복지시설 이름이 마음봄입니다. 마음봄. 이름이 참 이쁘다. 그래서 마음봄을 이렇게 찾아보니 마음봄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봄. 선생님 마음봄이라고 할 때 딱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마음 돌봄. 꽃. 예. 똑똑해요, 참. 자, 마음을 보면
마음이 봄이다. 저 혼자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봄이다.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 풀어서 이야기. 마음을 잘 보면 우리 시민당은 심공하는 도량이에요. 마음 공부 도량이에요. 마음을 보러 왔어요. 마음을 어떻게 잘 보러 왔어요. 마음 공부를 할 때 내가 책을 펼치고 볼 때, 예? 국어 공부를 한다고 국어책을 펼쳤을 때 펼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펼치는 이유는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탁 펼쳐놓고 마음을 그냥 휙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딴 사람 마음이 아니라, 예? 옆에 앉은 분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펼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확 펼쳐놓고 마음을 잘 봐야 돼. 마음 본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잘 보면 내 마음이 봄이 돼요. 마음이 봄이 돼요. 지금 주변에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개나리 어제 다 폈던데 보니까 길거리에, 그죠? 그리고 뭐 좀 목련도 벌써 다 폈어. 뭐 지금 어저께 이렇게 제가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포항에 숨겨진 거기 유명한 벚꽃길들이 있더라고요. 숨겨진 몇 개가 돼요. 그 내가 그래서 체크 해놨어요. 가보려고. 체크 해놨는데 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게 봄이에요. 네. 겨울 내에 움츠려 있던 것들이 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웁니다. 그죠? 그래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자리가 몇 개 비었는데 전부 다 자기들 꽃 구경 갔을 것 같아. 봄꽃 구경 간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여하튼 봄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죠? 마음을 잘 살피면 내 마음이 봄이 돼요. 움츠려져 있고, 거기 생명이 소생하고, 꽃들이 막 피어나고, 새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막 보러 와요. 나를 좋아라 합니다. 내 마음이 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봄은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 다음에 봄. 물론 겨울이 있어서 그 겨울에 찬 그 썬맛을 내가 잘 내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즐길 줄 알 때, 자, 즐길 줄 알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을 잘 보면 내 마음이 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몸이 어디 아프다, 쑤신다, 어디 찌뿌둥하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연배 정도 되면은 몸이 아프면 몸을 잘 살펴야 돼요. 아픈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죠? 네. 어디 아프면은 벌써 징조가 온 거예요. 몸을 잘 살펴라는 징조가 온 겁니다. 그걸 잘 살펴야 돼요.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찌뿌둥하다, 뭐 화가 난다, 뭐 미움이 일어난다, 원망심이 일어난다, 막 그런 것들이 마음이 잔잔하지 못하고 뭔가 파도가 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잘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도 잘 살피고 몸도 잘 살피고,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근본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우리 신원 행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겁니다. 그죠? 잘 살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사무지도가 있어서 몇 군데 이제 지역 거기 교구청별로 이제 심당을 방문을 했고, 지금 돌아오는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 3월 말까지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출장 형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면서 이제 물론 뭐 사무지도로 그 회계감사로 이렇게 가지만은 심당 방문을 하고 또 그 지역을 또 거기 되돌아보고 선생님들 교화 이야기도 듣고 뭐 또 인연 있는 보살님들도 올 때 한 번씩 보고 하면은 막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배우는 게 막 생겨요. 배우는 게 많아요. 그죠? 배우는 게 느낌도 많고 그런데 한 거기 어린이집을, 심당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심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시민당에 거기 이제 원장으로 있는 보살님 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인데, 요즘은 왜 거기 우리 대학도 학령기 인구가 적어서 줄어들어서 우리 신입생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채우기가, 특히 지방 대학은.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좀 시골 외곽에 있는 시민당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원화를 채우기가 참 쉽지 않대요. 그죠? 멀리 홍보도 뭐 같이도 홍보도 다니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진짜 요즘은 애 많이 놓는 것이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난 능력 있으면 저도 놓고 싶어요. 하나 더 놓고 싶어요.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 국가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빨리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우리 심당만 하더라도 뭐 아이들 뭐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폭죽폭죽 되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죠? 여하튼 오나버집이 그렇게 좀 힘들었답니다. 힘들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달치 자기 월급을 못 챙겼대요. 이제 여기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운영 경비도 써야 되고, 그죠? 뭐 물세도 내야 전기세 뭐 다 써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기자들도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 월급을 주고 하니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몇 달치 못 챙겼답니다. 못 챙겼는데 번뇌가 들까요, 안 들까요? 번뇌가 들죠, 그죠? 번뇌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그냥 내가 이게 원장 자리 내려놓고 다른데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번뇌도 들고 하다 보니 막 심당도 막 빠지게 되고, 그죠? 번뇌만 들면 그냥 들지 심당은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심당한테 푸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심당도 빠지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시민 진리 2년 된 게 어린이집을 통해서 진리 2년이 됐고 또 그때 이제 정수정 사님을 통해서 불공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 신공이라는 것을 내가 접하게 되면서 진리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진리에 이제 젖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풍족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 삶이 여유가 있어지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넓고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넓고 커진 만큼 내 삶이 여유가 있고 풍족해지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진리 인연을 맺어서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데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치 그거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나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제 뭐 힘든 거 없습니까? 힘들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애로사항을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데 각자님이 일이 많이 생겼어요. 각자님이 벌이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 맛을 아는 보살님이죠. 그래서 보살님 진리가 많이 들어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 큰애가 로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살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원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내한테 들어오는 그러한 고통이라면 고통이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음 이거를 내가 감내해낼 때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돌이켜보니까 참 은혜로운 진리 인연 맺은 것 자체가 은혜롭고 고맙고 감사한 지금 현재는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지만 힘들었지만 진리 인연 맺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진리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전수증사님한테 스승님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서 그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것 물질적인 거 손에 좀 보더라도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은혜 갚는 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각자님이 벌이가 돼서 내가 못 벌은 몇 달 동안 각자님 벌이가 좋아지고 우리 애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인연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진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을 인연이고 인과관계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마음 한번 이렇게 고치는 거. 우리 오늘 실행론 공부도 고치는 공부입니다. 내가 고치고 용맹정진한다. 자, 내 마음 고치고 용맹정진할 때 우리 3월달 달려붙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길은 열리는데, 자, 길이 안 열린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가 자꾸 생긴다. 거꾸로 왜 그럴까? 그러면 뭘 들여다보냐면은 내 마음을 지금 잘 고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자꾸 잘 고쳐 나가고 있나? 내가 지금 용맹정진하고 있나? 부지런히 정진하고 방해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살고 있나? 그러는 과정에서 또 마음을 고치는 행위를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자, 우리 서원과 가사에도 있습니다. 서원과 가사에도 내가 한 생각 바로 돌려, 한 생각 찰나 생각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왜 소중히 다뤄야 되고,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처럼 다뤄야 되냐? 순간 찰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방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 보살님 말씀처럼, 자기 체험처럼 180도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찰나에 한 생각 바로 돌려 얽힌 번뇌 끊고보니 천상천하 온 우주에 걸릴 것이 하나 없네. 소원과 가사에 있는 겁니다. 한 생각이 내가 대자유의 몸이 내가 뜻하는 바 모든 것들이 길이 확 뚫려버릴 수 있고, 한 생각이 모든 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올 자생일 불사 보면서 마음을 펼쳐놓고 공부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음 씀씀이를 되돌아보고 고칠 거 고쳐내고 지울 거 지워내서 새로운 마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오늘을 무슨 날이다? 질백의 마음으로, 콩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화시키는, 내 마음을 하나씩 정화시키는 그러한 날이어야 합니다. 진원봉독합니다.